안녕하세요, 핑문스테입니다. 최근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공리방 추천드렸던 8경기 중 7경기 적중했고 4.8배와 4.5배 투합 들어와주면서 크게 수익받네요. 레버쿠젠까지 들어와줬으면 정말 대박이었을 텐데 제 분석과는 내용이 완전히 정반대로 가버리더군요. 그래도 다른 경기들은 분석했던 경기 양상으로 가는 걸 보니 확실히 제가 요즘 분석감이 죽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사실 새벽에 경기를 직접 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실제로 경기를 보면 제 분석과 크게 엇나가는 부분이 없었지만 정말 불운해서 결과적으로 틀리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시즌 종료까지 개근할 것을 약속드렸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라요 바에카노와 마요르카의 경기입니다. 이니고 페레즈 감독의 라요는 지난 시즌 리그 8위로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따내며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지만 이번 시즌에는 현재 리그 15위로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아쉬운 모습인데요. 라요가 이번 시즌 부진하는 이유로는 소위 얘기하는 B클럽들을 제외한다면 매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따내기 어려운 팀들이 유럽 대항전 일정을 병행할 때 얇은 스쿼드 뎁스는 체력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요. 가뜩이나 이니고 페레즈 감독의 전술 스타일은 높은 위치에서부터 시작되는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기반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아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높은 체력과 지구력을 요구하는 전술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리그 일정을 메인으로 소화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라요 같은 팀이 재정상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나갔다고 스쿼드를 크게 보강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고 주전과 비주전의 경기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라요가 이번 시즌 성적이 아쉬운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요르카의 아라사테 감독은 지난 5년간 오사수나를 안정적으로 이끌었으며 새로운 도전을 위해 오사수나의 재계약을 거절하고 지난 시즌 마요르카의 감독으로 부임하여 리그 10위로 만족할 수 있는 시즌을 보냈던 마요르카는 이번 시즌은 현재 리그 16위를 기록 중이고 강등권과 승점 격차는 2점밖에 나지 않으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과 스탯을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는 없는 모습이지만 성적이 부진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홈에서 보여주는 경기력과 원정에서 경기력의 기복의 편차가 커졌다는 점인데 원정에선 확실히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자주 보이며 득점력에서도 무리키가 이번 시즌 리그 10골로 페이스가 좋지만 대부분의 득점은 마요르카의 홈 경기에서 만들어낸 득점이었죠. 경기를 예상해보면 라요는 이번 시즌 앞서 말한 늘어난 일정으로 인한 체력적인 문제도 있지만 좋은 득점 찬스를 만들어낸 상황에서 마무리로 이어지는 장면들이 적습니다. 실제로 라요의 이번 시즌 기대 득점은 26.22xg로 리그 중위권 이상이지만 실제 득점은 14골로 레알 오비에도에 이은 리그 19위고 실제 득점과 기대 득점의 차이가 무려 12.22로 편차가 매우 큽니다. 승패보다는 언더오버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경기인데 골 결정력이 바닥을 치고 있는 라요라는 점과 상대 공격을 억제하는 능력이 뛰어난 아라사테 감독의 마요르카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2.5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레반테와 에스파뇰의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라리가2 우승을 기록하며 4시즌 만에 라리가로 돌아온 레반테는 현재 리그 19위 강등권에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레반테는 이번 윈터 브레이크 때 훌리안 카레로 감독을 경질하고 루이스 카스트로 감독을 새롭게 선임하는 모습을 보였고 직전 세비야 원정에서 무려 0대3 대승을 기록하며 감독 교체 효과를 일단은 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우선 카스트로 감독이 세비야전에서 보여준 전술 형식은 전형적인 실리적인 축구로 경기 내내 상대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준 채 플레이했고 점유율은 64대36으로 크게 벌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매튜 라이언 골키퍼의 미친 활약 속에 클린시트를 기록하긴 했으나 세비야에게 박스 안에서만 무려 12번의 슈팅을 허용한 부분은 앞으로에 있어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역습 전술에서 확실히 레반테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생각하는데 공격으로 전환해 상대 진영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빨랐고 특히 원터치 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가 자리를 잡을 시간을 주지 않는 모습은 꽤나 인상적이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놀로 곤잘레스 감독의 에스파뇰을 얘기해보면 지난 시즌 승격하여 리그 14위를 기록한 이후 이번 시즌 현재 리그 5위로 놀라운 성적을 기록 중인 모습인데요. 물론 에스파뇰이 리그 5위를 기록할 만큼 좋은 팀인가를 따져본다면 사실 실리축구가 말이 좋아 실리축구지 이런 축구를 보는 축구팬의 입장에선 재미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언더독 팀들이 생존하는 가장 확률 높은 방식인
경기니 인정은 해주는 걸로 합시다. 두 팀 모두 실리적인 축구를 선호하고 레반테는 감독 교체 이후 첫 경기에서 대승을 기록했으며 에스파뇰은 직전 바르샤를 상대로 패배하긴 했지만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여전히 좋은 성적을 유지 중이기에 두 팀 모두 충분히 자신감이 붙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매치업 배당 흐름이 에스파뇰 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승패를 따지자면 홈팀 레반테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유는 레반테가 직전 세비야 원정에서 적은 득점 찬스 속에서도 뛰어난 집중력을 보여준 반면 에스파뇰은 직전 바르샤전에서 수비적으로 잘 버티고 역습 상황에서도 득점과 다름없는 찬스들을 여러 차례 만들어냈지만 결국 마무리까지는 이어가지 못했다는 점이죠. 사실 이런 실리 축구를 하는 두 팀의 맞대결은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느 팀이든 선제골을 넣고 잠궈버린다면 실리 축구에 익숙해 있던 팀들은 그 수비를 뚫는데 굉장히 애를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경기 승패를 간다면 좀 더 창끝이 날카로워져 있는 팀을 가는 것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레반테의 플러스 0초 맨드킵 승리를 추천드리며 고배당을 노린다면 레반테 역배당 승리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레체와 파르마의 경기입니다. 디 프란체스코 감독의 레체를 먼저 얘기해보면 프란체스코 감독이 최근 프로시도네와 베네치아의 감독으로 연달아 강등을 막지 못했었기에 이번 시즌 레체 감독으로 오면서 실리적인 축구를 하려는 모습이긴 한데 사실 저는 이 감독이 하이콘 팀에서 이런 실리적인 축구에 적합한 감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프란체스코 감독이 과거 로마에서 보여주었던 전술 스타일은 빠른 공수 트랜지션과 높은 압박선의 특징이었습니다. 확실히 빠른 템포와 높은 압박 강도는 보는 이들을 재밌게는 했지만 결국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위권 팀에서 롱런하지 못했던 감독이죠. 하지만 아직도 로마가 바르샤를 상대로 챔스 토너먼트에서 1차전 3대0 대패를 2차전에서 뒤집었던 경기는 여전히 많은 축구팬들이 기억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최근 레체의 3경기에 모두 배팅을 하면서 라이브 경기를 풀로 봤었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 우선 원정팀 파르마를 얘기해보면 지난 시즌 승격하여 시즌 내내 강등권에 있었던 파르마에 소방수로 성인팀 감독 경력이 전무했던 크리스티안 키부 감독을 선임했었는데 이 감독 교체가 완벽하게 적중하면서 파르마는 리그 16위로 잔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키부 감독이 선수 시절 인테르에서 트래블 당시 주역 멤버이기도 하고 코치 커리어도 인테르에서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시모네 인자기가 떠나며 공석이 된 인테르의 감독으로 떠나게 되었고 결국 파르마는 또 한 명의 신인 감독을 새롭게 선임하는데요. 그 감독이 바로 카를로스 쿠에스타로 1995년생 현재 30세로 매우 젊은 감독입니다. 선수 경력은 없이 아르테타 감독 사단에서 핵심 코치로 알려진 그는 파르마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야심차게 선임한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아무도 관심 없을 세리에 하위권 팀들의 맞대결이지만 오히려 저는 이 팀의 경기들을 최근 풀경기로 시청했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뽑을 수 있는 픽인데 우선 파르마가 이런 매치업에선 최근 피렌체전이나 사솔로전을 보면 확실하게 맞불을 놓는 스타일이라는 점과 프란체스코 감독의 레체는 일부 리그팀의 수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뭉쳐져 있지 않은 모레아 같은 수비 조직력을 보이는 팀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 언오버 기준점이 잘못 선정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팅을 원하신다면 1.5 오버를 추천드리며 도전적인 배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역배당을 받은 2에서 2.5 오버의 배팅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스페인 수페르코파 결승전 경기로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엘클라시코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경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펼쳐지는 중립 경기이며 이 대회에 사우디 자본이 들어오면서 상금 규모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두 팀의 자존심 대결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크게 의미가 있는 맞대결입니다. 우선 이 대회는 4강에 올라간 4팀이 사우디에서 머무며 진행하는데요. 바르샤의 경우 준결승에서 아틀레틱 클로브를 만나 전반전에만 무려 4골을 폭발시키는 엄청난 화력을 보여준 끝에 5대0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가 이번 결승전을 앞두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전반전부터 대량 득점을 통해 빠르게 앞서 나가며 바르샤의 경기 운영이 굉장히 편해졌었고 그로 인해 후판전 교체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여유로운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4강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했고 경기 초반 발베르데의 엄청난 프리킥 득점으로 빠르게 앞서 나갈 수 있었으나 경기 내내 아틀레티코의 공격을 막는데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한 골차 승부가 경기
경기 종료 직전까지 유지가 되면서 많은 체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죠. 제가 직전 분석에서 사비 알론소 감독이 B클럽들을 상대로 경기 내용이 좋지 않았었다는 점을 지적했었는데 이날 경기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 내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고 무려 22개의 슈팅을 허용하며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쳤던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사실 발베르데의 원매초에 가까운 활약이 없었더라면 결승 진출팀의 이름이 비박혀서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체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 내용에서 바르샤보다 휴식 기간이 하루 더 부족하다는 점은 이번 경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바르샤는 페드리가 선발로 복귀하니 파이널 지역에서 볼관수가 훨씬 잘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날 바르샤의 이선에 선발 출전했던 하피자, 페르민, 바르다그지는 도합 4골과 5개의 도움을 만들어내며 말 그대로 공격 포인트 축제를 열었던 경기였죠. 레알은 직전 준결승전 무릎 부상으로 명단 제외가 되었던 킬리안 은바페의 복귀 여부가 중요할 텐데 일단 알론소 감독의 말로는 회복이 거의 다 되었고 결승전에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얘기했지만 결승전이다 보니 무리한 출전을 감행할 가능성도 크고 폼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루 일찍 치르면서 휴식 기간과 타지 적응 시간을 벌었던 바르샤이고 중결승전 완벽한 경기 내용으로 여유있는 로테이션까지 가능했던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부상의 변수와 종료 직전까지 타이트했던 경기 내용 그리고 부족한 휴식 기간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바르샤의 우승이 유력하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배팅을 원하신다면 바르샤의 우승을 추천드리며 도전적인 배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르샤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